변호사와 얘기할 부분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좀 이제 센 거는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좋고, 잘못했다나 어떤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거를 자기가 하는 게 낫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성의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할 때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일하기 전에 공판부에서 성폭력 전담 합의부와 경제정담 합의부에서 공판검사로 일했습니다. 오늘은 그때 일하면서 알게 된 형사재판과 관련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말 큰 사건인 경우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오는데 그런 사건을 직관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인력 부족으로 수사와 공판을 겸직해야 하는 작은 지청이나 검찰 내부 인사로 우연히 수사검사가 공판검사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검사도 사건을 어느 정도 알고 옵니다. 다만 수사검사처럼 기록을 모두 보지는 않고 수사검사가 써놓은 비밀병기인 공판카드라는 것을 보고 들어옵니다. 공판카드에는 공소장뿐만 아니라 주요 증거 관계, 피의자가 어떤 변명을 하는지 이에 대한 반박 방법 등이 나옵니다. 또 결심 시에 이루어질 구형량도 적혀 있습니다. 즉, 구형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먼저 들어간 후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변호사가 먼저 앉더라도 바로 앉지 마시고 서 계시다가 판사님이 진술 거부권 고지와 함께 피고인이 공소장의 인물인지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면 대답을 한 후 판사님이 앉으라고 하면 그때 앉으면 됩니다. 혼자 들어가시는 경우도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서 계시고 바로 앉지 마시고 인정신문을 마치고 앉으셔야 합니다. 인정신문은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록기준지, 주거 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유명 연예인 사건 공판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정신문에서 그 연예인이 주거를 어떤 아파트 몇 호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하니 기자들이 이를 바로 적어 주거에 찾아가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방청객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미리 법정 경위나 직원을 통해서 판사님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드려 노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인정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요약하여 낭독하는 모두 진술이라는 것을 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먼저 말합니다. 변호인이 없다면 자신이 직접 밝히면 됩니다. 판사님이 변호인에게 물은 후 피고인에게 다시 묻는데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 후 검사가 증거 목록을 내면서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증거를 검토하고 재판장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가기 전에 무조건 제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에 적혀 있는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준비한 증거 기록도 꼭 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판검사실에 있는 증거 기록을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PDF 파일로 보관해서 쉽게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니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증거 기록 복사를 요청하면 복사비만 받고 복사를 해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 기록도 꼭 읽고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사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네, 재판이 끝날 때 피고인이 직접 최후 변론을 해야 합니다. 증거 조사를 마치면 검사가 공판카드에 적힌 대로 구형을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와 달리 갑자기 부인이나 자백을 한 경우 또는 공판 단계에서 합의 등을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구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구형이 끝나면 변호사가 먼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최종 변론은 미리 준비한 후 읽으셔도 되고 외워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A4 용지 한 장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최종 변론 후에 써온 최종 변론 용지를 속기사에게 주면 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 변론을 변호사에게 미리 보여줘서 변호사의 변론과 모순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되어 바로 당일 변론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건은 당일 변론이 종결되어도 당일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빠르면 2주, 통상 한 달 이후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범죄 사실을 다투면 부동의한 증거와 관련한 증인들이 나와야 되고 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되므로 재판이 길어지게 됩니다.
제가 중앙지검 공판검사로 근무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정말 많이 했고 그 공로로 미국의 배심원 재판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긴 하지만 배심원의 판결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 중에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무죄율이 높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형량이 높은 준강도나 증거가 부족한 준강간 사건 등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리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본 후에 변호사와 방향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정신문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요청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요. 결심일에는 미리 최종 변론도 서면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